사장님, 혹시 이건 뭐 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거 지금 이제 타공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딸기를 심으려고 구멍을 뚫고 있는 중.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말이 스마트팜이지 결국 사람이 스마트해져야 사람. 또 저한테 인터뷰 오신 분이 있는데 와서 막 로봇가 다닐 줄 알았어요. 스마트팜에 그래서 계속 로봇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2시간 동안 정신교육으로 말이 스마트팜이지 결국 사람이 다 하고 사람이 스마트해져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딸기 농사 준비 중인 청년농부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평수는 저희가 전체 면적은 1200평이고요. 그 중에 1000평의 오연동 하우스로 되어 있고요. 지금 850평 재배 면적, 그 다음에 150평은 이제 기계실과 그 다음에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딸기 정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오늘 이제 첫 작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량이라는 모종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종은 제가 이제 경북 혁신밸리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저희 동기들이 지금 3개월 동안 고생해서 같이 이렇게 키운 모종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첫 작기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도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근데 서량이 이제 보편적으로 키우기도 쉽기도 하고 병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제가 첫 작기에는 안정적으로 서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을 하면 혹시 며칠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그 베드에 2만 주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심게 되고요. 현재로서는 원래는 목표는 이틀이었는데 막상 첫 해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제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보여서 한 3일 정도? 예, 지금 하루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땅이랑 시설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7억 5천 정도 투입이 됐고요. 땅은 3억 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은 4억 5천에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그 정도면은 좀 많이 들어간 건가요? 적게 들어간 건가요? 사실상 지금 1000평 면적에선 4억 5천이 큰 편은 아니고요. 요즘은 다 5억 이상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설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제 더 플러스 돼야 될 부분을 좀 뺀 게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간 활용도를 좀 높게 이용하고 싶었고, 강릉의 특성상 여기가 온도가 강릉이니까 눈이 많이 내릴 거라 생각하시는데 해안가이기 때문에 눈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내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지역이랑 기후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뺄 거는 가감히 빼고 더 오히려 플러스 할 건 플러스 하고서 맞춤형으로 운실을 지어서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늦게 설치됐다고 하셨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물. 네. 방금 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수압을 측정을 해놨는데 그 수압을 지금 못 견뎌가지고 얘가 못 버텨가지고 풀어진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거 설치는 했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돼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거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이는 것도 다시 한번 잘 조여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나름 준비도 많이 했고 시간을 좀 많이 뒀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해보니까 막상. 죄송한데 딸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원래 식물을 좋아하긴 했었고 그 다음에 식물 관련된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식물 사업에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다가 귀농을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40세 이전에는 귀농을 하게 되면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강릉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고향에 가서 제가 귀농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반은 없이 시작을 했고 대신에 그 기반이 없은 만큼 이제 나라에서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보조 사업 같은 게 이제 저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좀 스마트팜에만 있는 또 이런 시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포극이라는 그 장치고요. 공기 중으로 물을 이제 뿌려줘가지고 온도를 내리기도 하고 방제도 가능하고 딸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습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선 사실 스마트팜이라기보다는 요즘 수경 재배라 해서 웬만한 지금 농가들은 다 적용을 하긴 했는데 물 나오는 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료를 타면 그 비료에 물에 섞여가지고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제 물이 여기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경 재배한다는 거. 지금 이 공간에서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온도계, 습도계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저희가 지금 3대가 지금 장치가 달려 있어요. 이 온도가 한 공간이랑 공간마다 저희가 지금 70m 거리기 때문에 공간마다 온도 차이나 아니면 습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균치를 구해서 저한테 데이터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 위에 보이는 이제 팬이 유동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아무래도 최적이 되면 식물한테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대류시켜줘서 공기를 좀 전체적으로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동팬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게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온 낙엽이라 해서 온도를 좀 내리기 위해서 한 보온 낙엽이 있고요. 그 위에는 지금 상강 스크린이라 해가지고 직광선을 막아주고 빛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스크린이 또 하나 위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이 2개가 공중에 지금 위에 2개가 달려 있고, 그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맞춰서 광 들어오는 그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그 양에 맞춰서 열고 닫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은. 선생님 혹시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환경 데이터실 같은 공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 복합 기능이라 해가지고 환경의 데이터를 저한테 정보를 주면 그 데이터에 맞춰서 제가 자동으로 환기창이나 아니면 뭐 양액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장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는 유동팬을 좀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만 누르면 정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동을 누르면 기동이 되는 건데, 이 장치가 컴퓨터로도 제어 가능하고 아니면 제가 핸드폰으로, 그래서 어디 있더라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환기나 온도나 아니면 습도에 맞춰서 또 다시 그 팬이 돌아가는, 더 플러스를 하면 여기에 뭐 난방기라던가 아니면 보조기기를 더 설정을 해서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 또 비가 요즘 계속 지금 오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자동으로 천창이나 아니면 옆에 측창을 더해서 비가 안 들어오게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하게 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고, 사실상 이 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공부 단계. 세트인가요? 아니면 이건 또 따로 가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시설을 짓게 되면요, 시설에서 나머지 이제 환경 복합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난방기라 이런 거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입차를 산다면 수입차에 거기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스마트팜도 뼈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골조를 정하고 그 골조에다가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옵션 사항으로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이거를 보조 사업으로 추가를 한 장치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많이 다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ICT가 결합이 돼서 인터넷으로 더 조절도 가능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경 복합 기능이 스마트팜에 꼭 필요한 요소다. 얘가 방금 뭔가 정수를 하고 있던 건가요? 네, 지금 얘는 정수기인데 저희가 지금 해안가랑 가깝다 보니까 물이 좋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염분이 많다 보니까 이씨가 좀 높은 편이고, 이씨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 양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좀 희석을 하고 그 정수된 물을 가지고 지금 제가 농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 시설은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이거를 다 갖출까지는 한 1,6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지원 사업은 아니고 제 사비를 들여서 제가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거 보이는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액통이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비료를 타는 이제 통이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처방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비료를 타게 되면 여기 들어간 비료가 자동으로 교반 희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 양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액이 자동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양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양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팜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얘가 일사량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광량에 맞춰서 700줄 이상 되면, 그러니까 광량이 쌓이면 그만큼 물을 더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그 광량이 차지 않으면 물을 안 준다던가 그런 기능까지 스마트팜은 더 추가가 됐거든요. 바닷가 근처 공간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죠.
뭐 바닷가라 해서 무조건 필수품은 아닌 게 그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근처더라도 물량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달았지만 그 옆에는 안 달 수는 있어요. 저처럼 이제 스마트팜을 하고 딸기나 아니 작물을 더 미세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수기를 달아서 제가 원하는 그 양에 맞는 그런 이씨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목표하시는 매출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평수의 지금 최대치가 저는 한 1억 2천 정도 매출액이라고 보는데 1억 2천에 이제 운영비를 빼고 나면 제가 원하는 목표액은 도달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에 말고 저는 이제 3차선이나 6차선 융복합까지 생각을 해서 체험도 하고 아니면 이 딸기 이용해서 가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교육 사업이라던가 그걸 연계를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딸기를 잘 키워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텐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 저도 2년 전에 이제 농업을 처음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질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사실 농업에 저희가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그냥 성공 신화는 많은데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고 제가 농가를 찾아가서 알려달라 하더라도 그 농가들이 오히려 저를 반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려워했거든요. 이 친구한테 뭐 어떤 걸 가르쳐 줄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교육 사업은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장기 교육이라 해서 6개월 동안 실습을 하면서 하는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저희가 실습 말고도 그 다음에 교육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번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사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접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지금 첫 해인데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있고 하면서 생각도 많은 게 과연 내가 이거를 3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거를 앞으로 정말 지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막상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은 다르다 이게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은 한번 그 농가를 찾아가 본다던가 체험을 한번 가보셔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도 많나요? 딸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즌이니까 9월달이 이제 딸기를 정식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때는 조금만 찾아보면 딸기를 이제 그 찾아보는 알바도 많이 있고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온라인에 농업 교육 포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찾아보시면 이제 농가에서 실습 과정도 있고 아니면 체험 과정도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나랑 적성에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공용 네. 만들어서 거기 좀 입주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임대를 먼저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경험상 임대에서도 또 다른 고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무작정 차리시면 뭐 처음에는 저처럼 기술력보다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해본 바로서는 사실 스마트팜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노동이 수반이 돼야 스마트팜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과연 내가 그런 노동에 적합한지 내가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 농장 같은 경우 한 1년에서 아니면 최대 뭐 한 3년 정도 한번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또 경험을 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또 보조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조 사업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원 사업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강릉시에서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근데 이 8천만 원이 강원 내에서는 되게 큰 돈이긴 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뭐 3억 5천까지도 처음에 받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3억 5천을 받는 친구와 그 다음에 받지 못한 친구는 정말 큰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작정 그냥 그 농장을 차리기보다는 최대한 자기가 경험을 쌓고 그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보조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걸 이제 시작하시려는 네. 분들한테 네. 한번 한마디. 저는 우선 보시다시피 첫 작기여서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지금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즐기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처음 해보니까 2년 동안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치지 말고 과연 내가 이거를 30년 동안 할 수 있을지.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실상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먼저 나 혼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라든가 주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게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